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눈앞엔 아내와 두 자녀가 쓰러져 있는데요. 거실 구석 켜진 휴대전화 한 대가 이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 15시간의 기록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난 2022년 바로 이맘때쯤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발생 사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딱 이맘때쯤인데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인데요. 주민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쿵쿵하는 층간소음이 들렸는데 뭔가 항의를 해야 되나 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의 층간소음이 들린 그 집에는 엄마가 있었고요. 또 아들 둘이가 15살, 또 10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빠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와 또 아들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급대원 도착해 보니까 이처럼 큰 상처를 입고 40대 아내, 15살 큰아들, 10살 막내 아들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져져 있다고 합니다. 또 거실 한가운데는 운동화가 한 켤레 있었다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엄마의 마지막 사투의 흔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새 모자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 일단 경찰이 가장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신고자였던 남편 고 씨가 집을 나간 뒤에 조금 있다가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고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나갔을 때와 돌아왔을 때의 그 옷차림이 달랐다고 합니다. 수색 끝에 경찰 고 씨가 버린 옷과 범행 도구를 찾아냈는데요. 결국 남편 고 씨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날 무시하는 아내와 큰아들을 살해했다면서 이 범행을 목격한 막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한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범행 현장에서 큰아들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중단 버튼을 누를 때까지 그 휴대전화 안에서 녹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무려 15시간의 상황이 녹음이 고스란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범행 현장에 있던 집 안에 끔찍한 그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었던 건데 일단 이 고 씨가 집에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CCTV가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다시 집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아내에게 가서는 갑자기 1층에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다라면서 가서 확인해봐라라고 아내를 1층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고하면서 둔기를 꺼냈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 15살 큰아들을 뒤에서부터 무차별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1층에 갔다가 돈 가방 같은 게 없으니까 다시 올라왔다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발도 채 벗지를 못하고 이 아이들을 구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아내를 또 둔기로 폭행해서 공격을 했고요. 이제 막내 아들이 10살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엄마하고 지금 형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친부가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친아빠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에 있는 것은 그 고 씨가 사실은 악마이면서 괴물이 됐던 것인데요. 큰아들을 폭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나 죽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묻더니 또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자문자답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아내와 두 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안 죽어? 이렇게 짜증을 낸 뒤에 결국 흉기를 들었고요. 피해자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아디오스 잘 가. 이 아디오스란 말이 스페인 말인데 그 친구들끼리 헤어질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소름 끼치는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 씨는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범인을 숨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인근 PC방으로 간 뒤에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범행 때 입었던 옷이 피가 튀고 그랬겠죠. 그리고 흉기 같은 거는 숨기기 위해서 수풀에다가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악마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도 했습니다. 직접 그 모습 보시죠. 어떤 불화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간의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몰아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ATM 기계처럼 일만 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실상은요, 경제적 가장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혼자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고 고 씨는 당시 무직 상태였는데요. 이 경제적인 문제로 두 사람이 좀 자주 다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고 씨 큰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던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 공포 그 자체였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인 고 씨와 함께 있을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휴대전화 속에 녹음 파일만 30여 개나 있었는데요. 그 녹음 파일들에 담겨있던 몇 가지 상황들을 전해드리면 범행 3주 전엔 고 씨가 큰아들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슬리퍼를 신냐, 넌 죽어도 용서 못한다면서 욕을 하고 때렸고요. 또 다른 날 큰아들이 현관문 앞에서 들어가기 무섭다, 나 죽진 않겠지라고 독백을 하는 그런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범행 당일날 아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이자는 짓밟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본인의 뭐 주장이긴 한데 마지막에 아들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면 미안하다, 또 엄마한테 화해했다 이렇게 잘 지내보자면서 거짓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고요. 아들이 이제 그 믿을 때 그때 방심한 틈을 타서 둔기로 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쉽게 이제 기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직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다 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저 자식 도대체 누구냐? 신상 공개하라 하실 겁니다. 안 됐습니다. 자, 저희도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고 모 씨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이게 가족간 범죄라서 공공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제보 우려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8년 전 기억이 없다라든가 뭐 내 아내는 세계의 인격에서 매일 달라진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신감정까지 해봤더니 그건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뭐 고 씨 같은 경우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어요. 다만 짐작하시겠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재판부에서는 정신감정은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지만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에 대신 이제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랬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